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함수의 몫의 미분법, 그 다음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그 다음에 뭐 되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선생님 2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것들도 되게 많고, 자, 손에 익을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머리 쓰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역시 고급 구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116쪽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몫의 미분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 몫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수투 시간에 자, 두 다항함수라든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함수가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두 함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누어져 있는 꼴의 두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개의 기본형부터 차례차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y는 gx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나누기 gx 나눗셈으로 연결된 것이죠. 자, 이 아이를 미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일단 결과를 먼저 써볼게요. 자, y'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gx가 분모의 형태가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이 i가 미분된 형태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gx분의 1꼴을 미분을 했을 때는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다 라고 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i가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면 y는 이 x 더하기 3분의 1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는 분모로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분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y'은 이 x 더하기 3의 제곱을 해주시고요. 이 i를 미분했다고 치면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 2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는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정의를 갖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에 우리는 x 더하기 h 이렇게 쓰죠. 분의 1. 맞습니까? 자, 빼기 gx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잠깐 통분을 할게요. 그럼 이 i는 g에 x 더하기 h 곱하기 gx이고요. 여기는 gx 빼기 g의 x 더하기 h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분의 h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를 한번 정리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가 지금 분의 1 이렇게 뒀다고 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조금 이쁘게 쓴다고 치면 여기 h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곱하기 g에 x 더하기 h 곱하기 gx의 형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를 뽑아줄게요. 마이너스를 뽑아서 자, 마이너스를 뽑아서 g에 x 더하기 h 빼기 g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여러분 이만큼은 자,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될까요? g 프라임의 x가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으로 보내주면 gx 곱하기 gx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분모는 뭐예요? gx의 제곱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 결국 자 gx분의 1에 대해서 뭐 하면 미분을 하게 되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y는 gx분의 1일 도함수를 구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외워야 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울게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 여러분이 한 번 정도씩 써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이는 분모가 이제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분자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버전은 y는 gx분의 책으로 보면 fx. 자, 이 i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 역시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 i는 마찬가지로 이 분모를 제곱해 줄 거예요. 이 분모를 전체 제곱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곱미분하고 비슷해요. 우리 fx 곱하기 gx를 미분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i는 분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거의 유사한데 가운데를 빼기로 처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앞에 거 위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걸 미분하고 밑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자 앞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죠. 차례차례. 앞뒤를 위아래의 버전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뭐로 연결하자? 빼기로 연결하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는 그러면 또 어떻게 유도가 되나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배웠었던 곱미분을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자, 이 i를 조금 정리할 때 자, y는 fx 곱하기 gx분의 1 이렇게 두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1번에서 gx분의 1의 도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익혔기 때문에 그 i를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숙도 시간에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y'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미분할 거예요. 근데 뒤에 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gx를 제곱한 다음에 g'x 앞에 뭐를 붙이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라는 거였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를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gx를 제곱하면 여기는 뭐예요? f'x에다가 gx가 하나가 더 생길 거고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내고 이 i가 fx 곱하기 g'x예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과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써놨던 그 결과가 그대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끌어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i 여러분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i를 열심히 외워서 우리는 삼각함수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부터 정말 또 포스트잇 대방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을 했었을 때요. 자, 볼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삼각함수 미분에 대해서 정리했었을 때 이미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sin x는 뭐였다? 미분하면 뭐였습니까? 코사인 x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를 똑같이 뭐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는 거였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한번 다 적어볼까요? y는 탄젠트 x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x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 x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x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달달달달 도함수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죠?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요.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 x가 됩니다. 시컨트 x를 미분하면은 시컨트 x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모든 걸 다 외워야지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과의 관계 파악을 잠깐만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코자가 붙은 것들 있죠? 코코, 코코코. 코자가 붙은 것들은 모두 마이너스가 붙더라는 거예요. 코자가 붙은 것들은 모두 마이너스가 붙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시컨트랑 코시컨트, 시컨트랑 코시컨트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와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와요. 일단은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오고요. 코시컨트가 미분하면 코시컨트가 오고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가 옵니다. 그리고 코시컨트라면은 코가 붙은 코탄젠트가 오고요. 시컨트는 코가 떨어진 탄젠트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이면 이 아이 역수는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시컨트에 코가 붙은 코시컨트 제곱 x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예쁘게 포스트잇에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생각하면서 딱 5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문제를 풀 때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계속 포스트잇에 정리해서 붙여놓으세요. 책을 자꾸 앞으로 넘어가면서 뭐였더라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게 되지 않습니다. 까먹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코시컨트를 까먹었으면 다시 사인부터 총 6개의 삼각함수를 써보는 거죠. 문제가 있나 없나, 그 중에 또 까먹은 건 있나 없나. 그래서 계속 중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3번부터 6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자 드디어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증명을 그냥 할까요? 차례차례. 자, y는 탄젠트 x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y는 탄젠트 x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일단 할 수 있겠죠. 딱 봐도 자,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해서 무슨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다? 몫의 미분법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도 중얼중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는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럼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x죠. 그러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이어서 결국은 시컨트 제곱 x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약간 쌍둥이 같은 코탄젠트를 먼저 해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코탄젠트 x분의 1 코탄젠트 x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역수를 해버렸네. 그쵸? 자, 코탄젠트 x는 사인의 역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x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 프라임 또 몫의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사인 제곱 x분의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사인인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그쵸?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사인 x는 코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도 마찬가지로 1이에요. 그래서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1 이게 붙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구나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탄젠트는 시컨트 제곱 x, 코탄젠트 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뭐 할까요? y는 코시컨트 x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코시컨트는 원래의 모습은 사인 x분의 1이죠. 이 아이를 미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의 y 프라임은 뭐가 될까요? 밑에 거 일단 제곱해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 밑에 있는 아이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사인 x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이 바로 뭐예요? 탄젠트의 역수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코탄젠트 x고 사인 x분의 1은 뭐인 거예요? 코시컨트 x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x가 그대로 붙고 자, 코가 붙어 있는 것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탄젠트 x다. 코가 있으면 코탄젠트가 붙는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인 x분의 1 했으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뭐인가요? 코사인 x분의 1을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즉 얘는 뭐인 거예요? 시컨트 x에 대해서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미분을 해주면 분모를 일단 어떻게 해주세요? 제곱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후에 밑에 있는 아이를 미분해 주는 건데 사인 x에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리하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뭡니까 여러분? 탄젠트 x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분의 1은 뭐예요? 시컨트 x였었죠. 그래서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가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탄젠트 x가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총 오늘 이 두 가지는 원래 그 전에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3, 4, 5, 6번이 모두 무엇을 이용해서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117쪽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개념 3번 y는 x의 n제곱에 지수의 확장 파트처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칠판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개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3번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자, y는 x의 n제곱. 자,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n은 원래는 뭐였었죠? 자연수였었어요. 그쵸? 자연수일 때 저렇게 된 i를 미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제곱으로 정리가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도함수에서 공식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면서 맨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 i가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뭐로 한번 확대해보자, 정수로 확대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 i가 정수라면 그때는 어떠한 도함수식이 나올까라는 겁니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n을 음의 정수라고 놔볼게요. 왜냐면 양의 정수라고 하면 자연수니까 당연히 성립할 거니까요. 그러면 n이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m이라고 두고 단 m은 자연수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i를
y는 x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둘 거고요. 이 i를 x의 m제곱분의 1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목세미분법을 이용해서 이 i를 이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y'은 x의 m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i를 미분하는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니까 m의 x의 m-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걸 정리해주면 얘는 x의 요 i를 정리해주면 2m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m의 x의 m-1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금 m-1제곱, 2m제곱은 밑이 똑같은 i들끼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지수끼리 빼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m 곱하기 x의 m-1 빼기 2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i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m의 x의 마이너스 m-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자, 이 마이너스 m이 우리가 뭐이다? 음의 정수인 n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자리랑 요 자리에 원래 값을 집어 넣으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 i가 자연수일 때나 이 i가 음의 정수일 때나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 도함수를 구하는 이 방법은, 이 공식은 이 n이 자연수일 때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음의 정수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꼭 숙지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연습을 해볼 거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예를 들면 확인 문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18쪽에 y는 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게 있으면, 자, 이걸 물론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요 아이가 음의 정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편하게 수투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은 이 i는 그대로 내려가고 x에 여기서 하나를 뺀 i를 넣는다 이런 거죠. n-1제곱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y'은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뭐 4제곱을 분모에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지수가 음의 정수여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갖고 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연필 드시고요. 선생님 수업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자꾸 풀면서 하셔야지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283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게 있고 먼저 문제를 써볼게요. 제가 문제를 쓰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한번 풀어보세요. 연필로.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세 번째 y는 2의 x제곱분의 x 더하기 1. 네 번째 y는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 i를 미분하래요. 자, 우리 해볼까요? 천천히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x를 뭐하고? 제곱하고 이 i를 미분한 값에 앞에다 뭐 붙여주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거니까 여기는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밑에 있는 i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빼기. 그쵸?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또 볼게요. 보면 자, 2의 x제곱을 전체 제곱하고 그쵸?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그냥 그대로 쓰고
빼기.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어떻게 하자? 미분하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정리할 때 1 플러스 코사인 x를 제곱했어요. 그쵸?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고 그랬으면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 그쵸?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해되셨습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그냥 그대로 두고 1 플러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의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은 직접 정리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너무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미분을 하고 나면 여기다 어떤 숫자를 더하거든요.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 자체 f'x를 묻는다기보다는 f'이 값을 묻는다. 뭐 f'파이 값을 묻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값을 집어넣어서 상수값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식 정리에 대한 압박을 많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28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y는 코탄젠트 x 더하기 루트 3의 코시컨트 x. 자,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y 프라임은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자, 코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상수는 그대로 두시고요. 코시컨트가 그대로 붙고 코탄젠트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코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가 붙을 것이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 거고요.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 x다.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y는 x의 시컨트 x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오케이?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시컨트 x 미분하는 거 잘 떠올려 보세요. 뭐였습니까? 시컨트는 시컨트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탄젠트 x를 써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y는 탄젠트 x 빼기 1분의 탄젠트 x 더하기 1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아이도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고. 자, 그러면 y 프라임은 자, 탄젠트 x 빼기 1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하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할 거예요.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맞습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탄젠트 x 더하기 1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미분하는 거니까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뭐 시컨트 제곱 x로 이제 묶어주시면 정리가 조금 빠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굳이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리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y는 x제곱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2번은 y는 x세제곱분의 2x의 5제곱 빼기 x세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y는 자, x 4제곱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아이는 바로 위에 있는 이 아이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도 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를 우리가 그냥 x의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꾸고 난 후에 미분을 했을 때 y 프라임은 앞으로 내려가요.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3제곱 하나를 빼야 되니까 또 마이너스 6에 x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는 2x의 제곱 빼기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도함수를 구하면 이 2는 4x, 상수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3의 x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 아이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4, x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3, x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y 프라임은 앞으로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 2, 8의 x의 마이너스 3제곱 3, 4, 12의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없겠죠?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어렵지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다음 이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칠판을 지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째 챕터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정말로 다방면에 걸쳐서 쓰이는 미분법이에요. 굳이 따지면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의 미분법도 합성함수의 미분법처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거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합성함수의 미분법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y는 f 오브 gx의 도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보자. 이제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치환의 방법을 적용을 할 건데요. 여기는 이 gx라는 그래프를 u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함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u는 gx라는 함수. 이 i는 정의역이 x이고 치역이 u인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y는 자, fu라는 그래프 함수가 생기는 거죠. 이 i는 정의역이 u가 되고 치역이 y인 함수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이제 도함수를 이끌어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자, 도함수라는 것의 개념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리미트 잠깐 정리하면 델타 x가 0으로 향해 갈 때, 그쵸? 자,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했었죠.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는데 그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x의 증가량을 거의 미세하게 0에 가깝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개념으로 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도함수의 개념은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 주기를 dy, dx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i를 자,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라고 하면 자, 일단 선생님이 델타 y, 델타 ex를 어차피 이 i는 양이에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는 어떤 상수값이거든요. 0이 아닌. 그래서 이 i를 잠깐 쪼개서 이렇게 놔볼게요. 델타 y, 그 다음에 델타 u. 여기는 델타 u, 델타 x. 이게 두 가지로 조금 쪼개볼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이 델타 u랑 델타 u가 이렇게 소거가 돼서 결국 델타 x 분의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일단 이거는 뭐 여러분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항마다 자, 리미트를 잠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가 각각의 도함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u는 gx라는 하고 y는 fu 이 둘 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두 개가 미분이 가능한 아이들끼리 합성했을 때도 미분이 가능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수트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각각 일단 미분이 가능한 아이다라는 전제를 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아이가 델타 x가 0으로 가요. 자, 여러분 분모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델타 u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델타 x가 0으로 향해 간다면 요 자리에 나 델타 u가 0으로 향해 간다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미분이 가능하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해서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바로 델타 u분의 델타 y가 이 델타 u가 0으로 향해 가는 거라서 이 아이도 결국 뭐야? 극한의 개념. 즉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의 개념인 자, 도함수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 아이는 dy, dx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요 아이는 dy, du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du, dx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dy, dx라는 것은 y는 f of gx의 도함수를 묻는 거기 때문에 f of gx의 전체 도함수 값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는 u 그래프 dy, du니까 요거죠. 맞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g 프라임 뭐가 되는 거예요? du 여기겠네요. 그쵸? f 프라임 u 맞습니까? 이쪽에서 f 프라임 u 곱하기 du dx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u의 출처는 원래 뭐였습니까? 이 u가 바로 뭐였던 거예요? gx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최종적인 결과는 f 프라임의 gx 곱하기 g 프라임의 x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자,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f라는 겉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x로 이루어진 gx라는 식을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f of gx의 도함수란 y'은 f'의 gx 이 f라는 아이를 전체 겉을 미분 한번 한 다음에 안에 있는 x로 이루어진 식을 속미분을 한 아이를 곱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수투 시간에도 연습을 한 적은 있어요. 이런 거 있었죠. y는 3x 플러스 2를 세제곱하라. 이렇게 된 아이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가 수투 시간에는 이걸 다 전체 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한해서 미분 가능한 각각의 다항식을, 각각의 항들을 따로따로 미분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y'을 얘를 전체 x라고 생각을 하고 겉을 먼저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3에 3x 더하기 2를 제곱 이걸 한 다음에 이쪽에는 i에는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투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i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3x 더하기 2였던 거예요. 그래서 f 오브 gx라는 합성함수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바로 뭐인 거야? 3x 더하기 2의 세제곱이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겉에 있는 함수, 이 함수를 먼저 미분해서 3에, 그쵸? x제곱인 건데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이 i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i에 해당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어떻게 했다? 곱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나 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기에 되게 수월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i의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조금 됐어. 그러면 자, 이 i를 갖고 우리 한번 문제 연습을 해볼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바로 보면 여러분 페이지 122쪽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아주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1번 보이시죠? 자, 첫 번째 y는 f의 ax 플러스 b꼴. 이 i는 자동으로 외워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i의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y는 fx라는 함수랑 ax 더하기 b라는 g 함수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y f'의 ax 더하기 b 전체 큰 틀에서 한 번 더 미분하시고 이 안쪽에 있는 작은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라. 이거는 조금 많이 쓰이니까 외우셔도 돼요. 막 합성함수인가 봐 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수투 시간에서도 외웠었죠. y는 fx의 전체 n제곱이다. 이것도 전형적인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선생님 왜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죠. 원래 y는 gx라는 i가 있었는데요. 그 gx는 x의 n제곱이라는 i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 gx의 n제곱에 이 fx가 쓱 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fx의 전체 n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i도 합성함수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i도 미분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큰 틀, 이 i를 큰 x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i를 미분해야지. 그러면 n에, 그쵸? fx의 n-1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는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인 거니까 이 i를 한 번 더 어떻게 준다? 미분해서 곱해줘라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고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들을 갖고 몇 개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얘도 당연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페이지 123쪽 지수함수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y는 2의 x제곱을 우리가 미분했을 때 이건 이미 배웠죠? 지수함수 얘는 그대로 갖고 간다. 그리고 y는 a의 x제곱도 미분을 하면 y 프라임은 어땠었어요? a의 x의 ln a였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미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던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y는 2의 fx 그 다음에 y는 a의 fx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i가 왜 합성함수의 미분이냐면 이런 거죠. 원래 나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합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x 자리에 뭐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fx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내가 g라는 함수였다고 치면 이 i는 뭐가 될까요? g 오브 fx인 거죠. 이 i는 어떤 의미인 거야? g 오브 fx라는 i예요. 그래서 x 자리에 fx가 들어간 거죠. x 자리에 fx가.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구나? 합성함수의 미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합성함수의 미분은 큰 틀에서 겉미분을 먼저 한번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y 프라임은 큰 틀에서 미분해주면 얘를 x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x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i를 한 번 더 어떻게 주는 거야? 미분해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얘도 큰 틀에서 x라고 생각하는 거야. 큰 틀에서. 그러면 원래 이 i의 도함수는 a의 이거
B 곱하기 ln A였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는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 i의 도함수를 한 번 더 구해서 곱해준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연습을 많이 해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밑에 보면 확인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y는 2의 x 빼기 1. 이게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거 좀 어렵겠거든. 곱미분 이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때는 그때 어떻게 줬냐면 2 곱하기 2의 x, 2의 x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 y''은 상수는 그대로 두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그쵸? 플러스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또 미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가볍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그때도 앞에서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팁이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요 i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이 i를 x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i를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로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fx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미분한 것을 한번 옆에 곱해준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여기는 자 y는 3의 4x. 자, 이 i도 미분해 봅시다 라는 거죠. 그쵸? 여기를 미분해 보면 얘도 큰 틀에서 x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의 x제곱을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뭐였죠? ln 3 곱하기 3의 4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얘가 x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fx였기 때문에 이 4x를 미분한 값 뭐예요? 4죠? 그 i를 어떻게 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합성함수의 미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익숙하지 않아 두려워라고 생각을 해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로그를 미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는 124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수함수 했었고, 이번엔 네 번째. 자, 로그 함수 해볼게요. 자, y는 ln의 절대값 x를 미분해보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절대값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값 x를 붙이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이죠. 진수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절대값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i에서 자,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일단 나누어 볼게요.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i는 y는 ln x라는 그래프예요. 이 i는 y는 ln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입니다. 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 i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앞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이 i는 x분의 1이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i 같은 경우가 오늘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i가 큰 틀에서 x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것의 y'은 마이너스 x분의 1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i가 바로 속미분이죠. 마이너스 x를 미분한 것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 i도 결과적으로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로그 함수는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든 없든 그 결과랑 상관없이 y'은 x분의 1이 오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로그 함수의 진수 자리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대값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편하게 풀어도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 이제 확대해 볼까요? 이 아이를 확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자, ln의 절대값 fx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진수가 붙어 있는 아이. 그쵸? 합성함수 미분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y는 로그 a의 절대값 fx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미분을 하나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진수의 절대값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절대값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분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다고 치면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절대값 띄고 생각해도 된다. fx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한 아이? 미분한 아이를 한 번 더 곱해줄 거니까 여기 위에 f'x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가 또 똑같습니다. 자, 이 아이의 y'은 원래 이 아이는 ln a의 fx였어요. 그쵸? 분의 1이었는데 이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한 아이를 곱해준다 라고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아이 반드시 여러분이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그 식을 미분을 해야 될 때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팁을 주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여러분 잠깐 여기 밑에 있는 로그 함수는 잠깐 지울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이 f'x를 조금 더 끌어내려 올게요. 그래서 자, 이 f'x는 어떤가 했더니 이 fx 곱하기 이 i는 도함수인 거죠. 누구의 도함수? 이 아이의 도함수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ln fx의 절대값을 씌운 이 i의 전체 도함수 값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자, 내가 어떤 것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도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 i의 함수를 먼저, 원래 함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원래 함수에다가 뭐예요? 로그, 자연 로그를 씌운 것 있죠? 그 i를 미분한 값을 곱하면 그때 이 i의 f'x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볼 땐 이게 되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바로 뒤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 확인.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y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2의 x 더하기 3의 4제곱. 자, 이 아이 자 보세요. 이것처럼 y는 x의 x승과 같이 밑과 지수의 변수가 동시에 있거나 아니면 이 식과 같이 복잡한 분수꼴의 함수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미분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몫의 미분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자, 왜냐하면 자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y'은 몫의 미분법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x 플러스 1을 일단 4제곱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거를 미분할 거죠. 근데 앞에 거를 미분할 때도 이 아이는 뭐예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앞에 걸 미분할 때, 자, 앞에 거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둔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는 미분한다.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거랑, 그 다음에 분자는, 분모는 곱한다. 그 다음에 빼기. 이미 지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분모를 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정신이 없어요. 이걸 또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골칫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복잡해서 자 물론 몫의 미분법을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 이렇게 복잡한 꼴일 때, 자,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라는 게 바로 내가 이 아이가 fx라고 놨다고 쳤을 때, 오케이? 이 아이의 도함수는 어떤 거라고요? 원래 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쵸? 원래 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원래 함수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의 4제곱이고요. 여기에 곱하라는 거예요. ln 절대값 fx의 도함수를.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아이에다가 ln의 절대값. 이 아이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의 4제곱. 이 아이의 뭐? 도함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라는 건데요.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해 보여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일단 먼저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이 아이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ln의 x 더하기 2, 여긴 진수끼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로그끼리는 뜯어서 더할게요. x 더하기 3의 4제곱 빼기 ln의 x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사실은 다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 놓고 이 아이를, 자, 우리 뭐 해보자. 미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ln 절대값 fx는 절대값이 없어진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편하게 이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얘가 fx거든요. x 더하기 2분의 1. 어차피 x 더하기 2는 미분하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얘는 x 더하기 3분의 4. 맞습니까? 빼기. 이 아이는 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훨씬 계산이 빠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치 있죠? 이 결과치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푸는 방법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자, 조금 더 편하게 익히기 좋게끔 하려면 자, 볼게요. 자, 원래 자, y는 fx가 있는데 이 fx라는 이 식이 굉장히 어떻다? 복잡한 식이더라.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 양변에 자연 로그를 씌우라 이거예요. 이렇게. 자연 로그를 씌운 후에 우리가 이것을 미분해 볼 거예요. 근데 자연 로그를 씌우기 전에 이 y는 fx가 진수 조건 때문에 늘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원래 커야 되는데 이 식만으로는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ln을 씌우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주냐면 절대값을 먼저 붙여줍니다. 이렇게. 진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준 다음에 ln을 씌워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미분하면 이 아이는 뭐예요? y분의 y'은 fx분의 f'x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i, 그러면 이제 y'은 y 곱하기 fx분의 뭐가 된다? f'의 x가 된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y가 바로 뭐였던 거고 fx였던 거고 그 다음 fx분의 f'x라는 것 자체가 ln 절대값 fx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나 결국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번째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수투에서 y는 x의 n제곱이
자, 첫 번째가 뭐 할 때 성립한다? 자연수 조건에서 성립한다고 했고요. 이것을 몫의미분법을 배우고 나서 분수꼴로 내려서 이 아이가 음의 정수까지도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정수 조건까지도 확대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n이요. 실수 조건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이 n이라는 아이가 실수예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y'은 n에 x의 n-1제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y는 x의 2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했다고 쳐봐요. 2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미분하면 똑같이 2가 그대로 내려오고 x의 2-1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머 선생님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로그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보면 자 y는 x의 n제곱이다. 이 n은 실수예요. 이해되셨죠? 막 루트 2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자 이 아이의 로그 미분법을 하는 첫 번째가 어떤 거였었죠? 여기에 진수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다. 기억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 로그를 양변에 씌워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뭐 한다? 미분하면 미분할 때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분해? y분의 y'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자, n에 이 아이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ln의 자, n의 ln의 절대값 x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그대로 두고 이 아이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러므로 y'은 n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인데 y가 x의 n승이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바로 어때요? 1차가 있으니까 결국 없어져서 n 곱하기 x에 여기 하나를 빼야 되는 거죠. 나눗셈인 거니까. 그래서 n-1제곱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실수일 때까지도 저 공식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95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겠지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295번. 네, 1번. y는 3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의 4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럼 얘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는 y'은 자, 4를 내려줄게요. 4. 그쵸? 내려주고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의 세제곱을 쓰시고 그쵸? 이건 건미분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쵸? 이랬을 때 이 아이가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이라면 이 아이를 한 번 더 미분한 값을 옆에다 곱해주세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6x 더하기 5를 추가로 곱해준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y는 4x제곱 더하기 1의 5제곱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일단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얘는 4의 x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x의 마이너스 5제곱처럼 지수가 음의 정수여도 우리는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요 아이를 갖고 저는 미분을 한번 해주면 얘는 앞으로 끌어내려져서 마이너스 5에 4x제곱 더하기 1의 마이너스 6제곱 먼저 쓰시고요. 그쵸? 이거죠? n 곱하기 x의 n-1제곱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뭐가 아니라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일 경우에는 어떻게 준다? 이 i를 미분한 값을 반드시 옆에 뭐 하셔라? 곱해주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i를 곱한 값 뭐가 된다? 8x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y는 코사인의 5x 빼기 2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여기를 x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한번 미분을 먼저 해볼게요. 겉미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그대로 쓰세요. 마이너스 사인에 x자리에 뭐만 쓰면 돼요? 5x 빼기 2를 일단 쓰면 여기까지 겉미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i를 어떻게 준다? 속미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자. 그래서 5x 빼기 2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보면 자, y는 시컨트 제곱에 3x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한 번만 살짝 더 정리하면 얘는 시컨트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x 취급하는 거죠. 겉미분부터 먼저 해주자 이거죠. 그러면 겉미분을 먼저 해주면 2의 시컨트 3x의 1제곱인 거고요. 얘는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i를 미분한 값을 한 번 더 곱해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시컨트를 미분하면 뭐인 거죠? 시컨트 탄젠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컨트 3x 곱하기 탄젠트 3x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보세요. 얘가 시컨트 3x였던 거죠. 여전히 x자리에 뭐가 합성된 거예요? 3x가 합성된 거예요. 즉 뭐냐면 합성이 3번 된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의미냐면 y는 시컨트 x도 있었고요. 나는 y는 x제곱도 있었고요. 나는 y는 3x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f라는 애가 있고 얘가 g라는 아이가 있고 얘가 h라는 아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원래는 가장 큰 덩어리가 gx예요. 거기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f가 들어간 거예요. G 속에 F가 들어갔는데요. 그 F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H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 대신 3X, 3X를 시컨트 3X, 그리고 이 시컨트 3X가 X자리에 들어가서 시컨트 3X의 전체 제곱이라는 3번이 합성된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X가 들어갈 자리에 X가 아닌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X로 이루어진 간단한 식이 될 때까지 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시컨트 이렇게 바꿨죠. 그럼 이제는 원래 X 자리가 뭐로 바뀌어져 있어요? 3X인 거죠. 아직 합성이 덜 끝났구나. 미분 더 해야 되는구나. 3X 한 번 더 속미분 곱해서 3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그쵸? 그래서 자, 합성함수의 미분은 자, 겉을 미분하고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 그 속을 들여다본 게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이라면 그 i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속을 미분한 다음에 옆에 곱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4번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29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9번에 1번. y는 2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아이를 미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자, 여기도 큰 틀로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여전히 2의 x제곱이죠.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x로 이루어진 식인 거기 때문에 이 i를 곱해서 미분한 값을 곱하자. 그쵸? 미분한 값을 곱하자. 자, 이 i 미분한 값은 2x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2의 x 빼기 1이다. 이거예요. 여기도 큰 틀로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겉을 먼저 미분하면 2의 x제곱 미분할 때 어땠어요? 우리가 ln 2. 그쵸? 근데 ln 2를 먼저 쓰지 말고 자, 2의 2x 빼기 1을 그대로 쓰시고 ln 2 이렇게 썼었어요.
그쵸? 근데 얘가 x가 아니죠. 그쵸? 얘가 x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 i를 어떻게 한 i를 미분한 i, 즉 속미분하자라는 거죠. 미분한 i를 어떻게 해주자? 곱해주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y는 x에 2의 사인 x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 본미분을 쓰면 되겠네요. 앞에 거 미분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그냥 그대로 둔 다음에 미분하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고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면 2의 거듭제곱은 이대로 가는데 자, 여기가 똑같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x가 아니기 때문에 요 i를 미분한 값을 곱하자. 여기가 뭐다? 코사인 x 값이 들어오겠구나.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자,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도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y 프라임은 몫의 미분법이기 때문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일단 제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할게요. 얘 미분하면 그대로. 얘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쓰고, 그쵸? 쓴 뒤에 얘는 x가 아니에요. x가 아니면 무조건 더 미분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 미분하면 플러스 곱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의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둘게요.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쵸? 이 i를 미분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i는 2의 x제곱 더하기 얘도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쓰는데 요 i가 똑같이 뭐야? x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한 i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도 결국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가 올까요? 제곱이 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잠깐 식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여기는 네모제곱, 세모제곱인 거니까 합차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모제곱, 세모제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2의 2x 그쵸? 그 다음에 빼겠다고 치면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없애주면 뭐가 될까요? 여기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i랑 이 i는 역수라서 약분돼요. 아, 이 i는 분자가 그냥 뭐가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저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끝났고 로그함수의 도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로그함수의 도함수 한번 해볼게요. 이제 303번. 자, 첫 번째 y는 ln의 절대값 x제곱 빼기 5x. 자, ln이네요. 그쵸? 자, 이 i 미분할 때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로그를 할 때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그 결과는 똑같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i를 미분하면 자, 일단 x제곱 빼기 5x를 써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 i는 x가 아니기 때문에 이 i를 미분하는 값을 곱해주는 거니까 분자에 그대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끝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ln의 절대값에 탄젠트 x 더하기 세컨트 x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은 ln이기 때문에 분모에 이 아이를 절대값을 띄고 그냥 그대로 일단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 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뭐한 아이를 미분한 아이를 분자에 써줄 거예요. 자, 여러분 탄젠트 x 미분하는 거 뭐였었죠? 시컨트 제곱 x였었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나올 수 없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나와야 돼. 더하기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는 그대로 갖고 간다 그랬어. 시컨트 x 탄젠트 x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긴 잠깐 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시컨트 x로 묶어주면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예요. 분자에 얘랑 얘랑이 그대로 있네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다? 시컨트 x가 답이다 라는 거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y는 로그 3에 2의 x제곱 더하기 3이에요. 오케이? 로그 함수, 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x 취급하면 이 아이 y 프라임은 뭐가 되는 거죠? 자, ln, 아이고. 순간 잠시만요. 자, 여기는 ln 3에, 그쵸? 자, 이 아이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참고로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여기가 x ln a분의 1 이거인 거 알고 있으시죠? 근데 그 x 자리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써줄 거예요. 그래서 ln 3을 써주고 그 다음에 2의 x 더하기 3, 2x 더하기 3을 먼저 써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2의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ln 3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가 아니므로 x가 아니기 때문에 속미분, 이 아이를 미분한 값을 한 번 더 써주자. 그럼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뭐였어요? 2의 x의 ln 2였던 거. 그쵸? 3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y는 x에 x 빼기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물론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몫의 미분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저는 분모 분자가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로그 미분법을 쓰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연습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그 미분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일단 뭐를 씌우자. 이 아이가 결국 진수에 갈 거기 때문에 전체 절대값을 씌우자. 그러고 난 다음에 ln, 여기도 ln을 씌울 겁니다. 그럼 정리한 걸 다시 써볼게요. 이 아이는 ln의 절대값 y는 이 아이는 ln의 자 뭐인 거야? x 더하기 2의 절대값인 거죠? 절대값의 제곱, 그쵸? 빼기 ln의 x 빼기 ln의 절대값의 x 빼기 1인 거야. 얘네들은 자 ln끼리 원래 더하는 거죠. 그치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ln의 절대값 x 더하기 2 빼기 ln의 절대값 x 빼기 ln의 절대값 x 빼기 1이다. 이 아이는 ln의 절대값 y다.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자 로그 미분법을 쓰면 이 아이는 뭐예요? y분의 y 프라임은 2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분의 1 빼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y 프라임은 이거 선생님 정리 안 할게요. 2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2 빼기 x분의 1 빼기 x 빼기 1분의 1에다가 y를 곱하는 거예요. 그 y가 요 y였던 거죠.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2의 제곱을 곱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아이가 ln 미분법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07번 가보도록 할게요. (307번) 첫 번째, y는 루트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을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 i는, 자, y는 얘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의 2분의 1제곱으로 처리하셔도 되죠. 자, 우리가 y는 x n제곱의 n이 실수일 때도 적용이 되는 걸 갖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i는, 자, y 프라임은 얘는 끌어내려지는 거니까 2분의 1에, 오케이? 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 여기가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이 i를 잠깐 정리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고요.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근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얘는 분모일 거고 루트 뭘까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자, 아가들 여기까지는 얘를 뭐 취급한 거예요? x 취급한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얘는 실제로 x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뭐한 i를 미분한 i를 옆에다 어떻게 주셔야 된다? 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곱한 값이 뭐다? 2x 빼기 1. 자, 바로 2x 빼기 1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y는 세제곱근의 2x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2x 빼기 3에 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처리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i의 y 프라임은 요게 그대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2x 빼기 3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붙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i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x가 아니라 x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곱하기 뭐를 해주자? 2를 해주자. 속미분한 값을 처리해주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자, y는 x의 루트 3의 ln x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곱미분을 쓰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y 프라임은 앞으로 끌어내릴게요. 루트 3의 x의 루트 3 빼기 1 맞습니까? 곱하기 ln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루트 3에다가 x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i는 요 i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요 i를 x의 루트 3 빼기 1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뭐가 보여요? 공통인수가 보인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y 프라임은 x의 루트 3 빼기 1에 여기는 루트 3 ln x가 남았고 여기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y는 사인의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도 또 미분할 거예요. 요 i가 이제 x 취급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y 프라임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의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i는 x가 아니므로 이 i를 한 번 더 어떻게 할 거야? 미분하는 것을 곱해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이거를 살짝 1 플러스 x 제곱에 2분의 1로 처리하면 이 i를 미분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은 앞으로 내려오고 1 플러스 x 제곱에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몫의 미분법이랑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자, 미분 계산법을 배운 거예요. 자, 처음에는 당연히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처음 배우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물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속미분을 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연습을 거치다 보면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은 이미 익숙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아직 외우거나 숙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좌를 끝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 이 강좌를 끊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직접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외워야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여러 가지 미분법 마지막 시간에 만나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